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타계로 인한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타계가 지난 토요일이니까 오늘까지 3일이 지났는데 그의 인품과 용기와 애국과 관대함, 이에 대한 추모가 전국적으로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보여준 것들이 모두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와 맞물리는 것들입니다. 또 지금처럼 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를 진지하게 추모하는 것은 그의 공적과 애국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인품과 또 고귀한 가치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장례 절차가 발표되는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후임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애리조나주의 거버너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맥케인의 타계로 지금 상원의 구성은 50대 49, 단 한 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계한 맥케인과 살아있는 트럼프와의 대결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맥케인이 그의 장례식 조사를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장례식에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가 그의 별세에 애도를 하기 위한 화이트하우스의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 발표를 거부를 하고 그의 간단한 트윗으로 이것을 대신했습니다. 오늘은 고 맥케인 상원의원의 타계를 추모하는 국민들의 모습 그리고 그의 타계에 따른 중요한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의 거버너인 다우 듀시가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이 된 애리조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원 의원 자리를 메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버너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맥케인의 별세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원의 구성이 50대 49, 한 표 차이로 공화당 다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상원이 할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사 인준입니다. 지금 지명이 되어 있는 브렛 카버너 판사의 인준 문제입니다. 바로 상원이 이제 인준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명자의 인준이 되면은 대법원은 완전한 보수계 판사 다수로 변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의 갈등과 마찰이 바로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자리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존재라든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라든가 인종 문제, 선거 문제 등등이 보수의 성향으로 이제 고착화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등으로 인한 트럼프에 대한 법적인 조사 또 논란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의 표결이 언제 어떤 문제로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애리조나 거버너의 선택은 지금 고인이 된 맥케인의 측근을 고를 것인가 또는 트럼프의 성향을 쫓는 쪽을 고를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애리조나주는 레드 스테이트, 보수 공화당주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나머지 한쪽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현직 지금 거버너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의 고려 대상에는 맥케인의 미망인인 신디 맥케인을 비롯해서 전 상원의원들 또 하원의원들 기업인 등 여럿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또 한 명의 애리조나 주니어 상원의원인 제프 플레이크는 재선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애리조나 보안관 출신인 조 알파이어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정 모욕죄로 재판을 받다가
트럼프의 사면권 행사로 풀려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현 거버너의 선택이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맥케인의 별세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 트럼프와 맥케인의 대결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앙숙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맥케인이 장례식의 절차를 생전에 기획을 했는데 그의 조사를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장례식에 초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와 오바마는 맥케인의 두 번에 걸친 화이트하우스 도전에 실패를 안겨준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패배시킨 인물들은 부르고 그러나 트럼프는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화이트하우스 보좌관들이 사전에 만들어 놓고 또 검토까지 마친 화이트하우스의 공식적인 추모 성명서가 있었는데 이 발표를 하지 말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에 간단하게 그의 트윗으로 이것을 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맥케인 장본인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 양자의 사이가 생전에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맥케인에게 한 돌이킬 수 없는 모멸적인 말이 한마디 있는데 맥케인이 포로가 되면서 영웅이 됐다. 나는 포로가 안 된 사람이 좋다. 라고 비꼰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맥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1의 과제였던 오바마 케어 철폐 시도를 엄지손가락을 뒤집으면서 한 방의 실패작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현실 세계 정치판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맥케인의 애국심과 영웅적인 행동과 또 그의 인품과 인격 그리고 그의 관대함을 지금 진지하게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화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가 젊은 해군 조종사 시절에 베트남에서 포로가 됐었는데 그가 해군 사성 장군의 손자이면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북베트남이 선전 효과를 노려서 그를 조기에 석방할 것을 제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맥케인이 이것을 단호히 거부를 하면서 나는 해군의 규정에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년 동안 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고 5년 반 만에 겨우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군인 정신 그리고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바마 대통령과 대선에서 대결하면서 막바지의 순간이었었는데 대중연설시 한 여인이 맥케인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바마를 신뢰할 수 없다. 그는 아랍인이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맥케인이 고개를 흔들면서 No ma'am. 그는 훌륭한 가정적인 시민이고 나와 근본적으로 정견이 다를 뿐이다. 라고 오히려 오바마를 옹호해 준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정적이라도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오랫동안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맥케인이 자신을 고문하고 독방에 가두고 온갖 괴로움을 줬던 적군 월남군을 용서를 하고 다시 국교 정상화의 앞장을 섰던 정치인이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맥케인과 조 바이든 부통령, 공화당, 민주당 서로 다른 팀의 중견 정치인들입니다. 아버지인 맥케인의 암투병을 슬퍼하던 그의 딸 매긴을 조 바이든 부통령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모습을 국민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그의 아들도 역시 암으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과 인품이고 관대함과 용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이면서 뉴욕타임스의 기자인 폴 크루그만이 한 말이 있는데 미국의 위대함은 무기와 돈에 있지 않다. 미국의 이상, 즉 자유와 인권과 법과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맥케인의 인품과 인격이 크게 아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8월 27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이 뇌종양 판정 후 1년여의 투병 끝에 향년 8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36년 파나마의 미 해군 기지에서 태어난 맥케인 의원은 전형적인 군인 집안 출신으로 22년간 해군에서 복무했고 베트남 전쟁 때는 5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전쟁 영웅입니다. 장례식은 9월 1일 베트남 전쟁 재향 군인 기념관을 거쳐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리며 9월 2일 매너폴리스 해군 사관학교에서 동기이자 평생의 친구였던 척 라슨의 옆에 안장됩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대회장에서 2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총격범은 볼티모어에서 온 24살의 데이비스 개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잭슨빌에서 개최된 비디오 게임 토너먼트 참가자로 게임해진 뒤 총격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한 9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정적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와이가 한때 5등급까지 올라간 강력 허리케인 레인에 직격탄은 피했지만 강우량 4.3피트 수준의 물폭탄을 맞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는 주말 동안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된 레인의 직격탄은 피했지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집 도로 등이 파괴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빅 아일랜드에는 거의 5일 내내 비가 쏟아지면서 최대 4.3피트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지역 전체가 물에 잠겼으며 39명의 사람들이 구조됐습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극작가 겸 드라마 작가인 닐 사이먼이 어제 91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사이먼은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와 TV, 영화계를 오가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연극 나팔을 불어라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한 고인은 미국인의 일상생활을 코믹하면서도 감성적으로 묘사한 기이한 부부, 공원에서 맨발로, 성조기를 두른 소녀, 선샤인 보이스 등의 히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중 기이한 부부는 TV 시트콤 시리즈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오늘 더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오늘 시카고 지역의 힛 인텍스가 105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하고 노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시는 각 지역에 더위 대피소를 마련하고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서부 지역인 리틀빌리지 아파트 건물에 화재가 일어나 8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새벽 2200대 사우스 세크라멘토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8명 중에 6명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친척집에서 슬립오버를 하고 있었는데 시카고 화재 중 10년 만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소방국은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등록 학생 유치를 위해 2,500만 달러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등록 학생 수가 매년 계속 감소 추세였는데 이는 주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예산 교착 상태와 타주의 학생 유치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등록금 지원은 해당자의 소득과 성적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93도까지 치솟으면서 더위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93도, 밤 최저 78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늦은 오후 들어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0도. 수요일은 흐리고 오전에 비 소식 예상되며 기온이 대폭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9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61도입니다.